어,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인사동에 전시장만 차리면 웬만큼 대관으로 타산이 맞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월 임대료 400만 원이면 한 주에 대관료 180만 원 받게 되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달이면 700만 원, 800만 원 나오니까 400만 원 월세 내고 인건비 나오고 하니까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1년 52주 중에서 신정과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시즌을 빼면 40주 정도 대관이 된다면 대충 계산이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시장 차리는 이들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문을 닫고 맙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12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좋은 만평님들의 일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미술만평 하지 못했었죠.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이 화가 간만지 프리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만 아트나인 갤러리와 함께하는 컬렉터와 가까운 지인 50분, 그리고 아트나인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노이서, 토아치, 넌지, 나상덕, 방방이진, 정지원 이러한 화가님들과 함께한 행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 42점 중에서 오늘까지 4점 정도만 남기고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마케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오늘 자랑질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마이미 스콥 아트페어 참가를 위해 출국을 합니다. 우리 큐레이터들과 저도 가고요. 다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참가를 위한 리플렛입니다. 참가는요, 우리 여기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간만지, 원순익, 아상덕, 노이서 화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안에는 그렇죠. 이 행사 리플렛입니다. 다 영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문에 보내다 보니까 여기다가 작품 옆에 QR코드를 박아놨어요. 이것을 스캐닝하면은 우리 사이트에 영문으로 된 작가 소개와 작품 소개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즘 K아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님들과 함께 나갑니다만 미술품을 먼저 마케팅하는 일도 있지만 저는 K아트의 주요 핵심은 예술가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 자체가 브랜드화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서 출국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오늘 이야기는요, 갤러리를 하면서 다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죠. 갤러리는 영업 자체가 돈 벌려고 합니다. 여기가 순수한 것도 없습니다. 영업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다음 간혹 저희 센터에서도 아트나인데도 여기는 영업 공간인데 상업 공간인데 좀 지원과 후원을 바라는 이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좀 힘들지만 저희들은 이 영업이 우선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갤러리 자체가 돈 벌려고 차린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요, 정말 아트페어 난무하고 있죠. 정말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트페어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감당이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요즘 왜 그런가 하면요, 온라인에 의한 미술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나 독점 정보들이 다 누출되어 버렸습니다. 갤러리에서의 정보 독점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고객이 그러다 보니 굳이 고객이 갤러리를 방문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갤러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트페어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좀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화랑에서는요, 화랑만의, 자기들만의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싼 작품에 대한 거래 내용이라든가요, 블루칩 작품에 대한 정보 독점, 상승 가능성 높은 화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아트페어에 참여하지 않아도 고객이, 컬렉터가 그 화랑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트페어에서의 다양한 작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돈 되는 것, 상승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원하는 고객이 모여들게 마련인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는요, 아티스트 갤러리가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트페어에 참여하는데 화가가 직접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직접 참여하면 갤러리 마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수익이 많이 높죠. 근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갤러리 사업 구조에 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의 중심에 갤러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정사실입니다. 미술 시장을 흔드는 것이 컬렉터일 수도 있고, 경매사일 수도 있고, 이 블루칩 화가일 수도 있고, 마케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미술 시장도 일반 자본 시장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갤러리의 인지도와 화가의 인지도가 함께 할 때 작품 거래는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 브랜드와 상품 브랜드가 함께하는 속성과 같다고 봅니다. 어떤 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상품이, 예를 들어서 기업은 잘 모르는데 상품이 아주 훌륭할 경우에는 그것을 제조한 회사가 브랜드를 확충하기도 합니다만, 우선은 기업의 구조, 우선이 펼리는 기업에서의 상품 마케팅이 우선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화가가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막 높는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 시장의 메커니즘이죠. 거기에 메커니즘의 속성에 부합될 때 화가의 인지도가 상승을 하고 작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요, 작품 관리, 상품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품의 AS가 기업의 가치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거래된 미술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작가보다는 갤러리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작품에 대한 가치 마케팅 또한 갤러리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갤러리들 과거 대관 수익 구조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런 대관 수익을 중심으로 사는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요, 몇몇 갤러리들은 대관을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죠. 누구나 다 기획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관도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이런 것들이 갤러리에서는 돈을 벌고 싶으면요, 돈 벌고 싶죠. 예술가와 작품 거래 정보 취득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판매가 능사한 시장도 있고요, 판매 후 관리가 필요한 시장도 있고요, 화가 대비가 필요한 시장, 화가의 마케팅 필수적인 시장의 그 중심에는요, 갤러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아트나인에서도 화가 매니지먼트와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는요, 다양한 배경과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온라인이거나 오프라인이거나 예를 들어 메타버스이거나 플랫폼이거나 말입니다. 대단히 다양한 형태와 상태와 조건을 만들어내어서 미술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갤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갤러리요, 돈 벌려고 차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도 하고요. 다음 회차 213회차는 마이애미에서 뵐 수도 있을까요? 기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